안녕하세요. 맥가이비입니다. 오늘 좀 다른 주제를 들고 왔어요. 이게 원래 하던 그 정치 이걸로 조금 변동이 필요한데 저는 이미 방송 찍으려면 다른 내용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구독자분 성향이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기엔 좀 이르고 한 2, 3주는 더 걸려야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다른 이슈로 차라리 방송을 찍어서 올리지. 근데 그걸로 라이브를 하면은 채널이 조금 노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으로만 올릴게요. 그냥 좀 구독자분들이 일치 안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. 예, 아무튼 그 중에 이슈를 하나 들고 온 게 제 채널은 원래 손재주랑 관련된 거 올리는 게 주 목적이었다가 뭐 시국 때문에 그런 걸 못했던 게 있고, 그리고 정보적인 거는 손재주 다음으로 조금 올릴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좀 정보 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고, 제가 좀 경험담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요. 지금 여기 그 종이 보이시죠? 이거 다이어트 경험담, 케톤 다이어트, 케토제닉이라고도 하고, 코셔라는 거는 유대인 식사법이고, 세 번째는 최근에 알게 된 거 식초랑 레몬을 복용을 하는 거, 그런 거거든요. 그거 다 이제 지방 분해 뭐 아니면 그 체중 감량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, 첫 번째는 제가 케톤 다이어트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. 저는 체중이 항상 정상 이하였어요. 빼빼 마른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마른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인도에서 예전에 2년을 살아갔고, 거기는 비건주의자들의 나라잖아요. 그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하고, 그 비건들의 나라인데 이거를 고기를 암튼 먹기가 힘든 거, 소고기는 아예 뭐 먹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,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왜냐면은 천민들만 먹는 게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 닭고기만 먹으면 닭고기가 저도 질려갖고, 한국 와서 한 2년 정도는 닭고기 내 돈 내고 절대 사 먹을 생각 안 들었고, 그거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. 맨날 그렇게 닭고기만 먹으니까. 그래서 그 식단 불균형이 좀 강한 나라였는데 그냥 단백질을 못 먹고, 원래는 케톤 다이어트는 그게 아니에요. 탄수화물, 밀가루 같은 거 음식을 줄이고 아니면은 쌀을 줄이고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채소 이런 걸로만 먹는, 그냥 탄수화물만 줄이셔도 되고, 그래도 케톤 다이어트 쪽에 가까운 건데,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되고, 이제 지방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. 뭐 땅콩, 유제품, 뭐 치즈, 버터, 막 우유, 막 이런 거, 크림 같은 거, 그런 거를 늘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저는 하기 전에 몰랐는데,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의 케톤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죠. 왜냐면은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밀가루 음식 그런 거를 쌀도 먹는데,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에서 고기 대신에 그걸 먹었어요. 그 땅콩이나 유제품 같은 지방 많은 음식들을 고기 못 먹는 걸로 배채우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살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경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는 거고,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영양소를 섭취할 때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그 지방을 먼저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까지 연소되는 정도가 더 빨라지거든요. 그래서 탄수화물 축적이 덜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갖고 그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, 근데 단기간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. 근데 오랜 기간 이거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, 저는 이거를 할 때 채소를 그렇다고 많이 먹어주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이렇게 뭐 케톤 다이어트 비슷하게 했는데, 제가 뭐 단백질을 많이 먹었어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아요. 얼굴이 되게 개기름이 많이 흐르고, 그 몸에 조금 때가 나오면은 그게 기름기가 많아도 때가 빨리 뭉치거든요. 몸속에 기름기가 많으면은. 그래서 노년층이 좀 그 샤워나 목욕탕 가면은 노년층이 목욕하면은 하시면은 더 그게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. 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 몸에 너무 안 좋겠다 해서 끊기는 했는데, 그 체중이 평소 그냥 그 인도에서 고기 먹기 힘든 상황, 이제 그거 평소에 닭고기랑 이제 면류,
밥 종류 그런 것만 먹던 거보다 3kg에서 5kg까지 더 많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이게 효과는 있는데 제발 단기간에만 하라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은 이게 근육으로 다 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운동을 해야지 이 케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. 왜냐하면 지방이 결국은 몸속에 많이 쌓일수록 간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. 간에서 그 지방을 기름을 그 분해하고 변환시켜 갖고 뭐 글리코겐인가 막 그런 성분으로 바꿔 갖고 우리 몸속에 축적을 지방 형태로 몸속에 있는 그런 걸로 축적을 시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간이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맨 밑에 이제 식초 레몬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지방 그거를 많이 높이는 중에도 그거를 좀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게 해줘야지 얼굴에 개기름도 덜 끼고 몸에 때가 많이 쌓이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조금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단기간으로만 해야지 계속 이거를 습관으로 하면은 피부도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? 제 생각은 좀 그래요.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은 레몬이랑 레몬 둘 다 안 하셔도 돼요. 둘 중에 하나 마셔도 돼요. 식후에 레몬차를 마시든가 아니면은 식후에 그 식초를 그냥 드시면은 너무 강하니까 물이랑 섞어 갖고 근데 식초를 한 숟갈도 많아요. 반 숟갈만 드세요. 그 정도만 드셔도 되거든요. 근데 매 끼니마다 그리고 식초랑 레몬 얘기 먼저 드릴게요. 왜냐면은 일단 나온 김에 그냥 3번 지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. 어떤 의사분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어떤 청년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그 청년이 식사량이 많지도 않은데 매 끼니마다 라면을 먹으니까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갔대요. 근데 당 수치 많으면은 마른 당뇨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무튼 한번 당뇨가 생기면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라면 조금 자주 먹는 사람이기도 해갖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는 편이니까 그래갖고 나 이거 식초 좀 저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요 라면을 끓일 때 거의 다 익었다 싶으면은 식초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먹으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. 근데 면류가 당을 높이는 그런 거는 다 공통적일 수는 있는데 라면이 정말 최악이거든요. 왜냐면은 기름에 튀기잖아요. 그래서 라면을 다른 말로 유탕면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유탕면이 이제 기름에 튀겨지면서 전분이 약간 트랜스 지방처럼 조금 바뀌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간이 조금 열일하면서 이제 지방을 좀 몸속에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을 일 처리를 하다가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거든요. 근데 라면도 일단 먹어도 되는 거는 그 라면만 드시는 80대 노인분이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먹을 수는 있고 뭐 몇 끼니마다 드실 수는 있는 건데 혈당 스파이크는 일단 간에 당뇨 같은 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막으려면 식초를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. 제가 그걸 하면은 좀 라면을 시큼하게 먹어야 되니까 조금 입맛은 별론데 근데 그것도 시큼한 거 좀 덜하게 느끼려면 파를 넣으세요. 그러면 파가 시큼한 맛을 좀 잡아주더라고요. 그렇게 먹으니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제가 라면 먹고 나면은 라면 말고 그걸 먹어도 이게 일어나더라고요. 약과 아시죠? 설탕 많이 들어간 좀 말린 거 과자 같은 거 약과를 먹어도 식후에 좀 식곤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그냥 컵라면 삼각김밥 먹으면 항상 내가 턱 괴고 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도 안 수그리고 잠을 잘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 증상이 최근에 없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소가 있긴 한데 그분은 원래 당뇨병 생기신 지 꽤 됐는데 약간 정상이 범위에 가깝게 떨어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안 써드렸는데 4번째는 원래는 지금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이쪽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식초 레몬처럼 당 수치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1000ml 이상 여러 번을 하루에 먹는 거를 메가도스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1000ml짜리
식후에 바로 물이랑 같이 드시면은 먹는 도중에 드셔도 돼요.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. 당 수치 떨어지는데 저는 메가도스 비타민C랑 그리고 식초 같이 하는데도 식곤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. 그거는 인정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1번 거의 얘기 다 했는데 잠깐만. 그리고 1번 저기 케톤 다이어트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인데, 장기간 이 케톤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젊은 여성들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은 혈액암에 걸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. 뭐 그렇다고 뭐 젊은 나이에 걸리면 죽는 건 아닐 거고, 이제 그러다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그러는데, 왜냐면은 자기가 지방을 많이 먹다가 이렇게 혈액암이 걸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기름기 없는 거를 먹으려고 하고, 이제 저희가 당뇨나 암 걸린 사람들이 식단을 어떻게 바꾸죠? 채소나 그 식이섬유 많이 들어간 걸로 비율을 높이잖아요.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.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서. 그래서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케톤 다이어트는 조금 부작용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단기간으로만 하시라.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 코셔로 넘어갈 건데, 저는 그거를 그 이스라엘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 중동 7개국을 뭐 인근 나라는 어디 나라 갔는지는 생략을 할게요.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다른 나라보다 저는 그래도 크리스천이니까 이스라엘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. 왜냐면 그 기독교 역사 유적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갖고, 그래서 제가 거기 한 3주를 있었거든요. 이스라엘에만. 근데 20일 넘게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 코셔라는 것도 유대인들의 식사 율법이라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, 이런 게 그건데, 그런 거를 조금 지키는 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있거든요. 그게 또 한국에 그런 데가 있는데, 그렇다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조금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쪽으로 하죠. 좀 되게 특이한 교회예요.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제칠 안식일 교회도 있는데, 거기는 아니고 좀 다른 데라고. 어디인지는 조금 개인스러운 얘기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, 아무튼 제칠 안식일은 아니고 거기는 아예 채식하는 교회니까 거기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코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, 제가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고 짧게 잡으면은 한 1년 동안 했고, 길게 잡으면 한 1년 2개월 막 그 정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3개월 정도는 되게 엄격하게 코셔를 한 게 아니라, 코셔 아닌 거를 이제 논코셔라고 부르거든요. 그런 거는 식단의 한 20% 정도 잡으면 될 정도로 좀 적게 먹었어요. 그래서 저는 길게 잡으면 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코셔라는 게 조금 무서운 게 그 못 먹는 게 너무 많거든요. 그 보면은 물고기들은, 생선들은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지느러미 있어야 되고 막 그러면 오징어 같은 거 다 못 먹어요. 오징어도 못 먹고, 또 못 먹는 것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. 새우도 먹으면 안 되고, 뭐 소라, 뭐 조개 막 이런 걸 다 못 먹게 해요. 그 코셔라는 습관에 있으면은.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냥 성경에서 이유를 안 밝히고 먹지 말라 그래요.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는 게 이제 그 코셔라는 건데,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그래도 제가 도전을 갖고서 했던 거는 그게 좀 더 건강하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따르려고 했고, 실제로 그 건강이 많이 유지가 되는 걸 느꼈어요. 근데 그렇다고 추천해주고 싶진 않은 게, 그 열량이 낮은 음식을 좀 분해하는 인체 능력이 좀 좋아진다, 이거는 장점이 맞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, 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, 다니엘이 실제로 이 코셔대로 풀떼기만 먹고 그 면류 뭐 밀가루 막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요. 그냥 풀만 먹었는데도 그 체중이 유지되고 얼굴이 낯빛이 좋았다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, 그냥 나중에 이거를 코셔를 한 6개월 넘게 하니까 풀만 먹는 샐러드 있잖아요. 그 요즘에 샐러드 좀 많이 파는 가게 전문점도 있거든요. 뭐
그 또 뒷광고 되니까 무슨 켈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가게로만 할게요. 그래서 그거 샐러드 요즘에 뭐 하와이안 샐러드는 포케라고 부르고 그냥 그런 것만 먹어도 좀 배가 부른 거를 경험을 했고, 저보다 코셔를 되게 오래 한 5년 10년 하시는 분은 그냥 밥을 반 그릇도 안 드시더라고요. 그냥 샐러드만 있어도 그냥 그날 식사 다 끝난다고. 아, 물론 그분은 여성분이긴 했는데 암튼 그런 증상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. 몸에서 그런 그 우리가 원래 소나 그 양 같은 채식 동물 있잖아요. 초식 동물들은 그거를 풀떼기를 분해해서 전분으로 바꾸는 그런 몸에 기능이 있거든요. 그거를 갈락토스 분해라고 하는데 뭐 생물 시간 때 배운 건데, 근데 이거를 사람은 그게 안 돼요.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형태로 조금 분해가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그거를 인체 에너지 대사로 땡겨 오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영양소는 버려지고 그 중에 일부만 몸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확신이 들었고, 그래서 사실 코셔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인체가 그 식물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. 이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그 코셔는요,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.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이제 또 이거는 또 단점이 몸이 아프고 막 몸살이 났어. 그리고 그 잔병치레 뭐라 그러죠? 그 만기, 만성 질환 막 같은 게 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. 그 면역계 질환? 면역계 질환도 있으면은 조그만 거에도 막 뭐 피부 막 이상해지고 막 조그만 거에도 막 그 열 오르고 막 그런 게 면역계 질환인데, 그런 거 있는 분도 좀 코셔는 비추천이거든요. 왜냐면은 그 면역력을 높이려면 뭐 고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, 그래야지. 뭐 운동하시거나 근육질 막 근육 키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헬창이라 부르잖아요. 그런 사람들 코셔는 제가 좀 비추천하는데, 아무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랑 그 케토제닉이랑 같이 가면은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초, 레몬 막 이거 합쳐갖고 다 이러면은 몸이 좀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 어느 사람들이 하나에만 꽂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다이어트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닌가. 예.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생겼어요. 이게 코셔를 할 때는 고기를 먹는 게 다 나쁘다 이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코셔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없는 고기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, 그럼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은 고기를 먹어야지 사람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, 그 고기만의 영양소가 또 있단 말이에요. 그 뭐지? 비타민 B7인가? 그 모르겠어. 그 번호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게 고기를 통해서 그 고기에 있는 그 철분 있죠. 헤모글로빈 그 철분, 그걸 통해서만 섭취가 될 수 있는 거라서, 그게 고기를 안 먹고 다른 단백질 식품 뭐 콩이나 두부나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걸로 하면은 섭취가 안 되는 게 특이한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애 출산하신 분 산모도 고기를 그 애 낳고 나서 많이 드셔야 되고, 그러니까 그 산모분들이 그 미역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기도 아무튼 드셔야 되고, 그거를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거는 다 먹어도 돼요.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고기 안 먹으면은 막 힘들다?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기도 자주 줘서 좋았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 하다가 다 그냥 굶어 죽겠다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만나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가시랑 비슷하다는 그런 음식이 있었거든요. 그게 좀 식물성이었다는데, 그래서
그걸로는 허기가 지니까 고기 보내달라고 막 하도 원성을 자자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폭풍을 일으켜 그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리 떼를 모아갖고 메추라기를 고기로 먹었는데, 그래서 그 원망했던 사람이 먹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그게 좀 웃긴 일하긴 한데, 그래서 고기는 아무래도 먹어야 되긴 하는 건데, 그 단백질 대체 성분 할 만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두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로 만든 거는 이제 콩고기라는 것도 있고, 뭐 꼭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저는 쥐포 같은 거 그냥 식사를 하는데 뭐 고기 안 먹고 두부만 먹어도 배 안 고프고, 식사를 하는데 그 밥 먹고 나서 쥐포 한 장 먹어도 괜찮고, 아니면은 밥 먹는데 그냥 생선만 나오면 뭐 그거는 저 말고도 다들 그러실 테니까 고등어 자반이랑만 먹어도 그냥 고기 먹은 것 같이 조금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. 그렇다고 고기를 또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, 일단은 코셔의 장점이 식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친구랑 그 가끔 고깃집 가자 뭐 아니면은 뭐 그 뭐지 고기 구워 먹는 데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식당을 가서 드실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같이 먹는 걸로 하고, 대신에 혼자서 먹을 때는 그런 거를 고기를 사도 조금씩밖에 안 먹어도 아 이게 생활이 유지가 된다,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다 각자 하시는 건데,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 안 할 뻔했어요. 코셔를 하니까 이게 모르겠어.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제가 고기를 덜 먹으면은 아무래도 다른 데서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? 그거는 맞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어디서 찾게 됐냐면은, 하루에 일광욕을 한 2번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좀 감기 안 걸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식물을 통해서도 배부름이라는 거를 깨닫기를 시작을 했는데, 비슷하게 하루에 햇볕 쬐는 거를 안 하면은 막 진짜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, 이게 광합성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해졌다? 그거는 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요, 사람들이 겨울에는 다들 일광욕 하려고 그러잖아요. 햇볕이 너무 약하니까. 근데 저는 이거를 여름 빼고는 계속 해줘야 돼요. 봄, 가을, 겨울에는 항상 일광욕을 저는 그날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저한테 컨디션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, 모르겠어요. 코셔를 해본 사람 중에 저만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광욕을 안 한 날은 뭔가 중요한 거를 빼먹은 느낌이 있어갖고, 아무튼 그거는 제 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보고 기억대로만 더듬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까먹은 게 있는데, 아까 산모 얘기하면서 미역 얘기를 꺼냈잖아요. 근데 원래도 미역을 먹으면은 뭔가 다른 채소 먹는 거랑은 다르게 이걸 먹으면은 조금 에너지가 더 나한테 생기는 것 같다,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. 그거 제가 이유를 알게 됐는데, 그 미역에 담겨있는 알긴산이라는 물질이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. 그 단백질을 분해를 하다 보면은 최종 단위가 아미노산 형태예요. 그래서 미역도 동물성 아니고 식물성이지만 다 분해되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되죠. 그래서 이게 저는 포자 음식 종류 있잖아요. 버섯도 포자 음식이고 막 그런 거를 먹어도 이제 좀 그 허기지지 않는다고 고기 대체품 정도로 생각하고 먹고 있으니까, 제가 고기 아예 안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고기 먹는 양을 좀 줄였다, 식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좀 줄였다. 근데 친구랑 만나면 양껏 먹는다,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해초류는 학자들이 식물이랑 아주 똑같지는 않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해초류가 약간 식물의 특성을 갖는 것 같지만 좀 더 생명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.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, 그 방금 말씀드린 버섯도 포자류라 그래서, 버섯이 그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는 이제 조금 에너지 칼로리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차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, 그냥 보통 풀떼기 반찬보다는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가 좀 더 많은 에너지를, 칼로리 같은 거를 갖고 있다. 근데
저는 이상하게 그거를 먹어도 그 뭐냐 단백질이 저한테 뭔가 충족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 밥을 먹는데 쌀이랑 그 미역 불려갖고 초장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. 그냥 그래도 그냥 나 탄수화물 말고 다른 것도 먹었지,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근데 막상 본인이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요. 그리고 이게 몸이 좀 안 좋다고 느낄 때는 고기를 또 많이 드셔줘야 돼요. 저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이거 그 구약 성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두셨는데 코셔 계속 지켜야지 막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감기가 되게 오래 가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갖고 한 일주일 넘게 가더라고. 원래 2, 3일이면 다 나을 수 있는 거를. 그래서 이거 좀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. 제가 좀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있으면 또 나중에 올려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